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산문 네 번째 작품인 숙향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모습이 좀 다르죠? 네, 제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해진 진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그 짜여진 대로 나가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숙향정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가볼게요. 하루는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숙향이 물었다. 할머니가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숙향이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할 거겠죠. 자, 볼게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 영문을 몰라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할미. 나는 본시 천태산 마고선녀로 월궁항하의 명을 받아 낭자를 구하러 인간 생상에 내려왔나이다 라고 대답해 주네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본시 천태산 만고선녀다 라고 해서 할미 자신의 정체 밝히고 있고요. 천태산에 사는 마고 선녀래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은 월궁항하의 명을 받아서 낭자를 구하러 왔대요. 자, 먼저 월궁 달 속에 사는 선녀를, 절대적인 선녀를 이렇게 월궁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 속에 사는 전설 선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명을 받아서, 그 선녀의 명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유를 밝히고요. 온 이유. 그리고 낭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숙향이겠죠?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으니, 아하, 이 사람은 숙향의 조력자일 거고요. 마지막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이 할머니는 어느 계 사람이다? 인간 세상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 오케이, 천상계 사람이구나. 천상계의 인물임을 밝히는 거죠.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소개부터가 구조가 이미 나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강의 구소, 적강의 모티프가 지금 구현이 되는 거죠. 한쪽에다가 메모해 봅시다. 적강 모티프를 사용한 작품이에요. 적강 모티프라고 했을 때 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신강림 있잖아요. 강림하다, 위에서 내려오다라는 의미인데, 이 적강 모티프 천상계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지상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 적강 모티프는요, 이렇게 세 개를 이원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세 개를 나누죠. 여기서의 지금 지상계 인물 할미, 그리고 우리 낭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상계 지금 공간은요. 근데 할미의 정체는 원래 뭐예요? 지금 마구선녀라고 밝혀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인물, 중심 인물 먼저 구조 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천상계 인물이었던 우리 태을선 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월궁 선녀가 있었습니다. 월궁 항하 말고요. 그 월궁 항하 밑에서 선녀로 있었던 이 월궁 선녀가 있었는데, 월궁 선녀가 태을성군을 위해서 약을 하나 구해주고 서로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옥황상제, 그 절대자가요, 얘네들을 인간 세상 지상계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적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태을성군은요, 우리 지상계에서 이선이라는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월궁 선녀는 지금 여자 주인공인 숙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러브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적강을 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의 인물, 지금 할미의 모습으로 지금 지상에서 있지만, 이 할미는요, 그냥 단순한 할미가 아니라 천태산의 마고선녀다. 그래서 그 마고선녀 할머니는요,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숙향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캐릭터로 나오게 된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들을 다스렸던 월궁 항아의 명령으로요. 이렇게 마고선녀는 이 숙향을 도와주는 캐릭터로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옥황상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절대자요. 네, 구성 간단하게 짜봤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낭자가 요지연에 갔을 때도 내가 파랑새 되어 낭자를 인도했고 난궁과 혼례를 올릴 때도 삼신과 선관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낙양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파랑새가 되어 낭자의 서찰을 일왕에게 전하는 등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서포트한 일, 즉 조력한 일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요.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할머니의 한 일, 할미의 조력한 일, 이 일치불일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번호 달아줄게요. 첫 번째, 예전의 낭자가 과거예요. 썰풀어요. 역시나 숙향이고요. 이 숙향이 요지연이라고 하는 천상세계를 간 적이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자기가 파랑새가 됐대요. 파랑새 동그라미 칠게요. 그 파랑새의 역할 많이 물어보죠. 파랑새는요, 우선 할미가 변신한 소재고요. 동물로 둔갑을 한 거죠. 그게 되어서 낭자를 인도했다, 조력을 했다, 조력 내용 나왔고, 두 번째, 난궁과 혼례를 올릴 때도 그럼 과거 사실 알 수 있어요? 얘네 둘이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성과 숙향, 그쵸?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도요, 삼신산 성관들을 모두 청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대요. 당연히 선관이죠. 신선이고요. 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신선들을요 모두 청해서요 요청을 했대요. 어찌됐든 천상계 인물 나와요. 이 천상계 인물들을 모두 모아서요 장치를 성대하게 치렀대요. 그러니 모르겠지만 너 결혼할 때 우리 천상계 사람들 파티였다, 너 다 아는 셀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낙양 옥중에 갇혀서, 옥은 감옥이죠. 숙향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도요 자신이 파랑새가 되어서 서찰을 일왕에게 전하는 등 전달자의 역할도 했네요. 서찰 전달했어요. 온갖 일을 돌봤나이다. 너를 굉장히 세심하게 도와줬어. 이런 얘기를 하죠. 넌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그러나 이제는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가고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기에 슬퍼합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별을 고하는 우리 할머니의 말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별의 원인.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가기도 하고요. 살 인연이 다 되었다라고 해요. 특히 인연이 다 되었다라는 이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이 낭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두 번 절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급히 내려왔고요. 두 번 절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공손 예의의 태도죠. 그리고 다급해요.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인 줄 아오리까. 저는 전생의 죄가 무거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도 이제 밝혀주겠네요.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라고 얘기했으니 자신은 숙향인데 천상계의 사람이 아니다. 얘 일을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숙향 자신이 원래 전생에 월궁 선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인간 세상의 무지한 눈이라고 밝히는 거고요. 어찌 할머니가 선녀인 줄 아오릴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평소 이전까지는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죠. 이전까지 정체를 몰랐던 거죠. 일치불일치 때문에 적을게요. 저는 전생에 죄가 무거워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자, 그러니까 이때의 전생의 죄가 무겁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천상계의 죄가 무겁다. 라는 걸 문학적으로 의미 뜻할 순 있겠죠. 그쵸? 천상계의 죄가 무겁다. 천생의 죄가 무겁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만 천상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모른다고요. 그 다음 부모를 여의고요.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래요. 예, 고난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인구나. 부모를 잃었구나. 부모 이름.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저도 할머니가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서 오로지 마음속으로 난군을 만나 좋은 시절을 보게 되거든 할머니의 큰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으리라 바랍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다? 이때의 난군은 다시 한번 이선이 되겠죠? 이선을 만나서 좋은 시절, 즉 결혼을 해도 할머니의 감사함 잊지 않겠다. 할머니의 은혜, 감사하다. 마음을 꼭 품고 있었대요. 난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다시 한번 이선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탁하오리까 라고 해서 자신의 신세한탄하는 거 보이나요? 굉장히 막막하죠.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얘기하니까요. 지금 이선과 이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선도 없는데 할머니까지 가버리면 저 어떡해요? 한탄 하죠. 가볼게요. 화면이 넘어갔네요. 자, 이에 할머니가 위로하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태도, 위로. 우리의 인연이 다한 것은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오니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의 원인이 뭐예요? 하늘에 정하신 운명이다. 별표. 이 이별을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하늘에 달렸다. 운명론적 사고관 보이죠? 운명론적 인식 보이실 거예요. 괜찮죠? 하늘이 정하신 거다. 이건 모두다. 자, 그러니까 마고 선녀의 캐릭터, 즉 할머니의 캐릭터 꼭 알아줘야 될 텐데 뒷부분 계속 다 이건 하늘의 탓이야. 이건 다 하늘의 운명이야. 그래서 하늘 무쇠시예요. 거의 하늘 운명 무쇠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핑계를 계속 댈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늘이 달렸다. 그래서 한탄하지 말라. 수용하라. 라는 거죠. 계속 저도 낭자가 난군을 모시고 함께 논의는 모습을 보려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리요? 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 근거가 계속 나옵니다. 기준 근거. 난군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또 부모를 만날 날도 머지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묶어볼게요. 어때요? 거의 무당처럼 예언해주죠. 천상계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너 곧 이제 부모도 만나고 난군님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 미래를 예견해주죠. 실제로 소설 뒷부분에서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니 아, 역시나 이 신이 한 능력이겠구나.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무당처럼. 자, 그러니까는 신이 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한대요. 뒷부분. 근데 숙향은 이제 당장 애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랑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빈집에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에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한탄을 하고 신세 한탄하고 계속 외롭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계속 위로를 하지만 뒷부분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님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오니 부모님을 만난다 한들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사실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몰라요. 이름조차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버릴까? 나 부모의 정체가 모른다. 라고 한탄하니 이제 할머니가 부모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부모님 정체를 알려줘요. 천상계 사람이니까요. 가볼게요.
예전에 낭자를 죽이려 한 낭약 수령 김전이 낭자의 부친이로서 얘기다. 갑자기 아빠 정체를 밝혀줘요. 아빠 몰랐는데. 자, 그러니까 예전에 낭자를 죽이려 한 낙양 수령 김전, 이 사람이 너네 아빠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김전이라는 우리 낭자, 즉 숙향의 아빠는 옛날에 숙향을 죽이려고 했구나. 죽임 시도를 했구나. 김전도 역시나 숙향을 자신의 딸이라고 못 알아보고요. 그 이선 아빠가 시켜가지고요. 이선 아빠가 시켜가지고 숙향을 죽이게 이제 사주를 하거든요. 죽여줘 쟤. 그랬더니 김전은 자기 딸인지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탈취를 했고요. 숙향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뒷부분. 낭자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 말씀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가 말해요. 아직 서로 만나 보실 때가 아닌데 내가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느냐. 제가 하늘의 명 무시라고 했죠. 하늘의 명 무시해요. 우리 할머니. 이게 다 기준이다. 그래서 만나보실 때가 아닌데 어길 수 있겠냐. 그러면 자신은 하늘의 명을 분수에 넘치면 자신은 도와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의 명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만 도와줄 수 있다. 도움 가능. 하늘의 명 밖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스포를 미리미리 할 수 없다. 이런 세계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넣으라고 할 때도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해가지고요. 그대 모친 꿈속에 나타나게 했대요. 어머, 아까 번호 달았던 거 기억나요? 3번째까지 달았죠, 우리. 앞부분에. 그래서 파랑새가 되어서 낭자 인도, 그 다음에 혼인했을 때도 천상계인물 다 끌어모 해줬고, 그 다음에 편지도 전해줬대요. 근데 또 이 도움까지 줬었네요. 뭐요?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저으려고 했을 때도 죽을 위기죠. 죽음 위기에도 아빠가 자기 죽으려고 했을 때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해가지고요. 그대의 모친 꿈속에 나타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또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 그죠? 할미의 조력. 그리고 할머니 능력 좀 보세요. 인간 꿈에 막 이렇게 나타날 수 있대. 한대요. 그러니까 꿈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낭자의 넋을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숙향이 그대 엄마의, 그러니까 숙향 엄마의 꿈속에 나타난다. 그 다음, 낭자를 매로 치려 할 때도 사령의 팔에 올라 앉아 매질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또다시 또 도와주는 5번. 낭자가 이렇게 매맞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 사령의 팔에 올라앉았대요. 할머니의 몸으로 팔에 올라앉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뭐의 몸으로? 그렇죠. 파랑새의 모습으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일치불일치 빠지는 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매질을 못 차게 했습니다. 만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숙향이 뒤늦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감사함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할머니의 은혜에는 이승에서는 다 갚지 못할 것이니 저승에서라서도 꼭 갚겠나이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뭐 결초, 보은, 뭐 다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겠죠. 각골난망 이런 사자성어.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가버리시면 제가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기댈 곳이 없어요. 부모를 찾아가 의탁하고자 하니 길이라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 없으면 기댈 데 없으니까 부모가 사는데 알려주세요. 부모 집 주소 알려주세요. 부모 찾아가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숙향이라는 인물은 방법을 질문을 하고 있다. 한탄을 하다가 이제 살 방법을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낭자에 붙인 계양 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낭자에 붙인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앞에서 이름 나왔죠. 김전. 계양 태수가 되었대요. 그래서 계양으로 갔겠죠. 계양의 우두머리. 이곳에서 계양까지 3,500리가 되기 때문에 낭자 혼자 가긴 어렵대요. 그래서 거리, 구체적 거리예요.
먼 거리죠. 혼자 가기 어렵고 낭군을 만나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하고 있죠. 방법.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낭군은 이 선이고요. 또 지금 혼자 가시면 낭군과 영영 헤어져서 생전을 다시 못 만날 것이에요. 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추천 안 드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혼자 가시면 요거를 만료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너 평생 못 보니까. 낭자의 애군이 다 끝나서 조만간 좋은 시절을 만나 부귀영화도 누릴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뭐예요? 긍정적 예견을 하죠. 당연히 암시하고 있고요. 복선이고요. 암시 복선 다 맞고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래서 또한 저 개를 두고 가오니 나를 본든 여기세요. 저 개가 낭자의 어려운 일을 돌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강아지, 이 개의 역할 중요하죠. 별표. 이 강아지는 할미가 남겨놓은 존재잖아요. 그러니 이 개는 숙향을 도울 존재입니다. 서포트할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개를 두고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며 여기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시려고 하나이까. 그래서 할머니가 가시는 곳을 궁금해해요. 내가 사는 천태산은 아까 천태산의 마고할머니라고 얘기했죠. 마고선요. 이곳에서 58,000리요. 이제 곧 떠나려고 합니다. 3,500리도 개 멀었어요. 근데 58,000이래요. 뭐야? 그래서 너무 상당히 먼 거리다. 이에 낭자가 낙담하여 따라갈 수도 없어요. 낙담하면서 울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볼게요. 각각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길이 너무 멀어 따라가지도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물러 회포나 풀고 가소서. 회포 뭐 여태까지 쌓인 근심이나 여태까지 뭐 우리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얜 요청하죠. 따라가고 싶은 욕구. 하루만 더 머무르세요. 요청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낭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참봐 어찌 버리고 가겠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은 소망이죠. 내 생각에 낭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또 예견하고요.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낭군을 보고 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사옵니다. 나도 낭군을 보고 싶다 이거죠. 둘이 꽁냥꽁냥한 모습. 그러나 또 뭐예요? 하늘의 운명 무쇠라고 했죠. 정해진 때가 다 되어가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정해진 때 다시 한번 하늘의 운명 이게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급히 간다. 나 갈 때 됐어 이거야. 갈 때 됐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여기에 두고 가오니 자신이 옷을 여기다 둔대요. 이것을 관하고 널빤지를 갖춰요. 그러니까 관을 갖춘다. 보관함을 갖추어서 그 옷을 그 안에 넣고 저 개를 따라가서 개가 발로 땅을 파헤치는 곳에서 묻으래요.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의 무덤이거든요. 죽진 않지. 근데 그 무덤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개가. 오케이? 죽지는 않았지만 옷을 대신 묻는다는 의미에서 무덤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세요 라고 하죠. 마지막 도움을 또 줍니다. 뭐 6번 죽은 뒤도 떠나간 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려는 태도. 할머니의 서포터, 할머니의 조력 다 보였죠. 그쵸? 뭐 서찰을 전해준다든가 매질을 할 때 막다든가 아니면 꿈속에 뭐 나타난다든가 뭐 쭉쭉쭉쭉 우리가 번호를 달았었는데 이때도 떠난 뒤에도 자기가 떠난 뒤에도 끝까지 도움을 주려는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리라. 너무 감동적. 그쵸? 할머니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주고 옷이요. 이제 걸음을 걷더니 문득 간 곳이 없더라. 갑자기 뿅! 순간 이동!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 갑자기 실종이 아니라 순간이동이 됐으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이한 행적이죠. 이걸 비현실적, 앞에서부터 계속 비현실적이지만 전기성이라고 하고요. 기이함, 그죠? 비현실적, 신비함, 신이함, 이런 태도가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 할미가 천상계 인물이니까요. 천상계 인물의 신이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다 보면 다 맞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계속 가볼게요. 중략 이후. 할미가 떠나갔습니다. 할미가 떠나간 후 낭자는 개를 벗삼아 근근히 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벗삼아서 강아지를 친구 삼아가지고 근근히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의 역할, 또 수능 특강 문제에서 또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강아지의 역할 어떻게 돼요? 일단 친구를 삼아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곁을 지키죠. 당연히 숙형 곁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강아지 바로 씁시다. 강아지는 우선 중략 부분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선 할머니의 명을 받아서 숙향을 잘 지킨다라는 특성이 먼저 있겠죠? 요거 강아지, 개 좀 쓸게요. 개의 역할. 첫 번째는 할미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할머니의 명을 받아서 숙향 곁을 지켜요. 곁을 지켜서 벗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쓸까요? 어디 위치 알려줬을까요? 뭐의 위치? 네, 할미의 무덤 위치 알려주겠죠? 할미 무덤 위치 알려줌. 이러한 행동을 중략 부분에서 했을 겁니다. 이 개는요. 맞죠? 자, 그러니 할미의 이제 조력자의 그 순위가 넘어갔네요.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낭자가 다른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정서 직접적 나왔죠. 그리하여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 책상에 올려놓고 잠깐 졸았는데, 그러니까 이때의 글은 뭐 어떤 마음? 외로운 정서겠죠. 깨어나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쓴 글 어디다 놨어? 개도 없네? 내 유일한 친구? 이 강아지 뽀삐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뽀삐가, 이 강아지가 글을 물고 튄 게 아닐까요? 그쵸? 그렇게 연상되겠죠. 사실 맞습니다. 강아지가 이 글을 들고 물고 튀었습니다. 그걸 암시할 수 있다. 알겠죠? 개가 글을 가지고 나감을 암시하죠. 낭자가 더욱 망극해서 울면서 말하기를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사람은커녕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 어떻게 보내리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신세 한탄하죠. 자탄합니다. 자탄. 자기 한탄해요. 하며 무수히 통곡하다가 기절하더라. 어머, 너무 슬퍼가지고 기절하거든요. 위기, 고난,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최악, 악화가 돼요. 그래서 얘는 위기, 고난, 상황, 숙향의 입장에서 점점 고난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각설이라. 이거는 여러분, 네, 고전소설은 무조건 필수어휘죠. 각설은 한편이라는 뜻이 어울리고요. 화제 전환, 장면 전환할 때 많이 쓰는 표지죠.
자, 그리고 얘가 고전소설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되게 진부하게.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고전소설에서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선택지 읽을 때 상투적 표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설 혹은 차설 다른 작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거 맞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이때 이생은 태학에 들어온 뒤로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남주 나와요. 이제 생이라고 붙이면 남자 주인공에서 주로 붙이는 직책인데, 그러니까 직책이라기보다는 벼슬 하는 이제 연습생. 벼슬 이제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선 남자 주인공이죠. 태학에 들어온 뒤 태학을 어떻게 왔냐면 이생의 이선의 아버지가 강제로 보냈어. 요거 상황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선하고 숙향이 어디서 만났냐면요. 아까 요지연 기억해요? 천상계 공간? 네. 얘 숙향이 천상계 공간 요지연에서 잠깐 갔는데 거기에서 이선이 우연히 마주치고요. 갑자기 꽂혀버려요. 전생의 기억이 이렇게 술술 났겠죠. 그 본능이라는 게. 아무튼 이선하고 숙향이 이제 꽁냥꽁냥 눈이 맞는데요. 얘네 집, 이선네 집은 되게 잘 나가는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향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왔죠. 천생 고아예요. 그러니 고아인데 이선 아빠가 당연히 부정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죠. 그 조선 땅에서는. 자, 아무튼 그래서 반대를 해서 이선의 고모가 여부인이 이제 주선을 한테 몰래 혼인을 해요. 몰래 결혼식을 올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빡쳐가지고 태학을 보내버려요. 공부하라고. 너 지금 가서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이별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반대로요. 그래서 태학에 들어와서 지금 단절된 상태인데, 태학에 들어온 뒤도 당연히 그리워하겠죠.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매우 걱정했다. 낭자를 걱정하는 태도, 애정하는 태도. 그러던 어느 날 낭자의 옷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배회하는데, 낭자 뭐하니? 그리워하죠. 낭자를 그리움. 멀리서 청사자처럼 생긴 것이 막 뛰어온대요. 여기 중요하죠? 청사자처럼 생긴 것. 어머, 청사자처럼 생겼는데 이 원관녀 뭐야? 네, 숙향의 개. 할머니가 주신 개예요. 그 개는요, 여기서 청사자처럼이라고 비유하지만 청삽살이라고 하는 삽살개입니다. 삽살개예요. 이렇게 눈 다 가려지는 되게 힙한 개 있잖아요. 그 삽살개인데 그 삽살개가 막 뛰어오는 모양이 청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얘가 직유법을 사용하면서 비유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내용은 어렵지 않죠. 강아지가 우리 이렇게 지금 낭자 즉 숙항이 쓴 글을 가지고 물고 오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뒷부분. 자기를 향해서 울며 달려왔다.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저거 쓴 낭자의 집에 청삽살이 같긴 한데 낭자의 집 개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수천이 밖에서 그것도 서울의 억만가구에서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리요? 라고 지금 의문을 품고 있죠. 자, 그러니까 수천리 밖이라는 거리가 나왔으니 엄청 멀리 떨어진 이 거리를 강아지가 글을 물고 달려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우선 낭자의 집에 개 같은데, 그러니 얘는 한눈에 보자마자 정체를 알아차리는 거죠. 정체, 눈치를 채는 거죠. 근데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수천리 밖에서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리요? 그래서 개의 신이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갖는 거죠. 하고 있었더니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꼬리를 치며 반겨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낭자의 집개였다. 신이한 능력.
이생이 너무 반가워. 걔를 어루만져서 말하기를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이면서도 낭자에게 가보지는 못하니 내가 너만도 못하네. 내가 걔만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서는 안타까워. 나 가고 싶다. 그리움. 미안함 하며 무수히 탄식하고 있는데 그 개가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무언가가 뭐겠어요? 글이겠죠. 이생이 놀라 즉시 주워서 보니 낭자의 글씨가 분명했다. 펼쳐서 읽어보니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글이 직접 제시됩니다. 뒷부분.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신세한탄하는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글을 지금 우리 이선이 보고 있고요. 이생이 보고 있고요. 자, 먼저 슬프다 숙향아. 직접 제시. 내 팔자야. 너무하구나. 신세한탄. 자, 이제 자신의 과거를 되짚으면서 한탄을 할 거예요. 가볼게요. 5살의 부모를 여의없고 10년이 넘도록 동서를 부르고 구걸하러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여기는도다. 즉 우리 숙향 상황 쭉 썰 건데요. 숙향의 상황. 과거죠. 5살의 부모를 여의고 즉 10년이 넘도록 구걸하러 다니니 하는 고아의 처지죠.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더니 참소는 무슨 일인고. 10년을 남의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15살까지요 하녀처럼 지냈어요. 근데 참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 모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기생해서 지냈어요. 의탁했어요. 근데 그 남의 집에서 산 거기 집에서 이 시녀가 숙향을 모함을 합니다. 나쁜 년이. 네. 실연이죠.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얼마나 고생했던가. 아, 그러니 모함을 당해서 이 숙향은 이 모함 때문에, 즉 참소 때문에 악명이 있었구나. 사람들의 소문이 안 좋았구나. 소문이 안 좋아. 숙향에 대한 소문이 모함받아서. 그 다음 월화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백년을 의탁하러 했더니, 즉 월화 노인이라고 해서요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세계관인데, 우리 월화 노인은 즉 남녀의 정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지해주는 남녀 커플이 잘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거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백년을 의탁하려고 했는데, 원앙금침, 원앙에 그려져 있는 이불이죠. 따뜻해지기도 전에 이별은 무슨 일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만나자마자 이별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상황, 낭군과 즉 이선과의 이별이죠. 만나자마자 이별. 오작교 끊어져서 만날 길이 아득하니 소식조차 누가 전할까 한탄하고 있어요. 혈혈단신 이내 몸이 할머니께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났는데, 아까 할머니 기억나죠? 그저 천상계 인물.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이제 누구한테 이탁할꼬.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하면서 앞부분 반복되죠. 첫 부분이 반복돼요. 당연히 운율도 됐지만 강조하죠. 천하는 넓고 크다던데 어찌하여 조그만한 내 몸 의탁할고 기댈 곳 없겠는가. 살아생전의 낭군을 다시 볼 길 없으니 저승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신세한탄 끝. 이걸 보고 이제 낭군 이선은 덜컹하겠죠. 저승에 가도? 얘 죽을라나 봐 하면서 막 놀라겠죠. 자, 그러니까 그게 뒷부분 나와요.
이생이 다 읽은 후에 생각하기를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이제 죽으려 하는구나, 죽을 위기구나 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제 저승에 갈 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덜컹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구나. 죽음 위기를 감지해요. 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청삽살이에게 개. 자기 밥을 먹인 후 편지를 써서 목에 걸어주고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때 편지 누가 쓴 거요? 소재 밑줄 치고 A 한 다음에 누가 쓴 거요? 하면 물어보면 뭐요? 즉, 이생이 본문에 나온 대로 할게요. 지금 우리 숙향에게 전달하는 편지죠. 주어 잘 보시고 대상 잘 보세요. 그래서 이생이 숙향에게 전달하는 편지. 목에 걸어주고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할미마도 죽었으니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는지라 오로지 너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 개저 청삽살이 너는 빨리 돌아가서 낭자를 편안히 모셔라. 거의 천재개야, 천재개. 그래서 빨리 돌아가 편하게 모셔줘 해서 당부하고 걱정하면서 마무리하죠. 하니 그 개가 머리털을 흔들며 고개를 조아리고 가더라 라고 하네요. 예의도 발라 천재개. 자, 개의 우리 역할 중요하니 바로 쓸게요. 무덤 위치까지 알려줘요. 심지어 이생에게 편지 전달해주죠. 글 전달. 그리고 이생도 이생의 편지 전달 부탁받은 거죠. 즉 역시 할머니가 부탁해 놓은 우리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제하고 우리 주제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한글 소설입니다. 일치불일치. 혹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우리 한글 소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 차례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하늘이 정해준 배풀인 이선과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좀 바로 쓸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애정소설이에요. 숙향의 위기와 고행은 천상계에서 월군선녀가 저지른 죄과에 대한 대가를 따르는 과정입니다. 약을 하나 몰래 이렇게 주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죠. 숙향은 끊임없이 순환을 당하지만 천상의 인연이 신의아님이 관여해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이들은 전생을 거역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신분을 깨닫도록 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소설에서 천상계세계와 지상세계는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결된 세계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 먼저 적강소설의 특징도 드러나지만 이 적강소설 중에서도요, 완전히 분리되는 이 작품이 아니라요, 수능특강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연결된 세계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면 천상계랑 지상계가 교섭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쌤 어디가 교섭돼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자, 마고선녀가 마고선녀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마고선녀가 할미로 혹은 파랑새로 몸이 바뀌면서 지금 조력해주는 부분, 그리고 숙향도 아까 요지연이라고 하는 전상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 출입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 뿐이지 왔다 갔다 교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숙향과 이선의 만남과 사랑의 완성은 결국 천상에서의 인연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천상계로 올라가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선이 초왕이라고 하는 왕이 되면서 또 우리 숙향이 정열 부인이 되면서 하늘로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랬던 당시 사람들의 기회가 투영됩니다. 그러니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따로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당시 사람들의 소망인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왜 천상계의 세계관을 많이 그려냈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보면 히어로물, 막 판타지물 보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 뉴스에 안타까운 사고나 안타까운 뉴스들 보면 저기
진짜 히어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영웅이 구해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하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현실 부정적인 상황과 뉴스를 본 다음에 천상계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이런 소망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나타내주고요. 마지막으로 애정소설이고 적강소설의 특징도 있지만 이렇게 위기와 고행을 통해서 마지막 해피엔딩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숙향 혹은 이성에 초점을 맞추면 영웅소설의 스토리텔링도 맞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애정, 영웅, 적강 소설에 모두 다 혼합되어 있는 특징이 바로 숙향전입니다. 주제는요, 천상의 예정에 따른 남녀 간의 애정 실현, 위기와 극복 과정. 그래서 애정 소설, 적강 소설, 그리고 영웅 소설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김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숙향을 잃어버리고 까맣게 잊고, 그러니까 딸을 잃어버린 거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숙향이라는 존재, 숙향이 자신의 딸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숙향과 이 이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버지들이 방해 존재로 나오면서, 특히나 이선의 아빠가 방해 존재로 나오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하는 장면들이 전체 줄거리를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우선 천상계 인물, 지상계 인물 이렇게 해서 교섭이 왔다 갔다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머니의 역할, 강아지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은 본문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의 역할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필기했죠. 강아지, 할머니의 역할 따로따로 역할 공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교적 가치관 있잖아요. 이거를 대립하는 근대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부모가 정해주는 그런 만담이 아니라 얘네들은 몰래 결혼을 먼저 해버렸어요. 물론 고모의 여부인의 주선하에. 그런데 이 근대적 가치관 가장 중요한, 특히 연애소설에서, 애정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연애잖아요. 그러니 우리 숙향하고 이선의 절연, 결연, 이렇게 만남, 재회 과정을 통해서요, 자유연애 사상을 강조해주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에 대항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바로 숙향전. 숙향전은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전문을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 스토리텔링, 특히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조 나눠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옥황상제가 이 태일성군과 월공선년을 벌을 주는 내용 덧붙여서, 태일성군은 옥황상제가 굉장히 아끼던 선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태일성군이 잘못한 일이 뭐냐면 그냥 약을 받아먹은 일, 즉 월공선녀가 주는 약을 받아먹은 일 때문에 얘는 좀 부잣집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을 좀 덜하게 되는 거고, 숙향은 자기가 직접 약을 구해서 태일성군을 먹였으니 벌을 오질나게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마무리 구조입니다. 네,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